원장님들. 안녕하세요. 화질 톱니바퀴 눌러서 1080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설정 변경해 주시고, 저희 건물 자체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서 잡음이 좀 많이 들릴 수 있어요.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정규 1기 마지막 수업 날이었는데 한담 원장님이 올리신 릴스를 보셨나요? 저희 뮤지컬 한 편 찍었거든요. 뚝딱.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으셨나요? 저희 오늘 졸업식이라서 예뻐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도 이쁘게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잘 꾸며 다니고 볼게요. 너무 울컥했대. 저희 울었잖아요. 네, 누구 한 명 빼고. 예. 오늘 하객룩. 그러네. 근데 흰색 입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하객룩으로 흰색? 이뻐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뭐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저희가 뭐 질문지를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몇 개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꼭 반영구 관련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뭐 고민이 있으셨거나 했던 거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참여를 해주셔야 원활한 라이브 진행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좀 많이 남겨주세요. 채팅도 많이 부탁드려요. 홍보하는 법? 홍보하는 법. 홍보하는 법, 마케팅 중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라던가 뭐 인스타라던가 그런 건가요? 뭐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써요. 홍보하는 법은 일단은 어디든 꾸준히 올리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요즘에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 거는 구글은 하나만 올려도 그거 보고 외국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구글까지는 이제 세팅을 안 해놨었는데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 무조건 해야 되고 인스타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기본 값이잖아요, 그거는. 오픈했지만 예약이 없다고.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눈썹 디자인 잘 잡고 시작해도 중간중간 닦으니까 디자인 라인이. 혹시 닦을 때 뭐 제품을 묻혀서 닦으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닦으시나요? 유분기가 계속 많아지면서 디자인이 잘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 가게는 오픈했지만 예약도 꼭 이게 맞나 싶어요. 요즘에는 기존에 잘 되던 샵들도 예약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한 거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디세요. 마케팅.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 준비한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려가지고. 자, 오늘의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 첫 고객 바로 유료 대 3명 무료 모델 연습.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A랑 B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어떤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B. 무료 모델. B. 주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요. A? 네, A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무료 모델도 좋기는 한데 저는 이제 유료로 무조건 조금 가격이라도 낮춰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겸 내가 이제 고객도 받을 겸 저는 첫 번째 고객부터 바로 유료로 전환해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시술을 망칠까봐 좀 무료 모델을 많이 해본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 제가 못해도 무조건 손님을 그냥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여기서 그 대신에 내가 오픈 이벤트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습도 하고 내가 돈도 벌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늘어요. 그분들이 되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계속 보내주시거나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유료. 네, 그러면은 이제 혜원쌤 생각도 궁금하니까 들어볼게요. 저는 B예요, B. 왜냐면 3명이잖아요. 3명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감을 좀 더 찾아야 되는 거긴 하고. 근데 저도 처음 오픈했을 때는 바로 유료로 손님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미숙한 게 너무 티가 나서 오히려 그 미숙함 때문에 그분이 되게 불편해하고 약간 실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유료 고객으로 받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분이 문자로 덕분에 뭐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또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고객 후기인 척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돈을 받아버렸으면 이 사람한테 안 좋은 기억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돈을 받지 않아서 이분도 그냥 제가 미숙하고 이랬던 부분을 그냥 이해하고 넘겨준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된다고 하면 유료 고객을 받았다가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내가 무료로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도 되지만 처음에 손님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게 다 미숙하고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면 무료로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다음 질문 넘겨주세요. 네. 다음 질문. 비싼 위치, 좋은 상권. vs 저렴하고 유동이 적은 위치. 여러분의 원장님들의 생각.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두둥! 두둥. B. B. 오. A도 있고 초반이면 B. B.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혜원쌤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요 처음 오픈이다 라고 하면 A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싼 게 좀 약간 뭐랄까 비싼 게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위치 좋은 상권이라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인 게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여지는 죄송해요.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층에 목 좋은 상가를 얻어서 지나가다가 나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곳에 먼저 위치를 시키고 한 1년, 2년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어느 정도 알리고 고정 손님도 생길 거잖아요. 그때 좀 저렴하고 위치는 유동이 적어도 찾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저는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1층이었고 지금은 2층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아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처음 오픈하면은 무조건 월세가 저렴한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동이 적은 위치? 사실 제가 첫 샵을 오픈했을 때는 저는 저렴한데 유동이 인구가 좀 많은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B. 저는 B. 근데 내가 아예 목돈이 없다. 좀 버티기가 그러니까 예약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월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 영끌 해가지고 샵을 차린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B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안 돼도 이게 고정 지출이 적으면 버텨져요. 맞아. 근데 이게 예약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든 간에 최악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됐을 때 뭐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아놨다. 어느 정도 예약이 없어도 그래도 한 3, 4개월은 월세 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A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한 명 한 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B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B. 처음이라면 B. B. 매장 위치가 B라. 제 목소리가 잘 샵인? 안 들리나 봐요. 꺼져 있나? 윙이래. 샵인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샵인으로 들어가면은 동종업계가 아니고 뭐 네일샵이라던가 피부관리실이라던가 아니면 미용실의 한켠에 요즘에는 많이 샵인을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네일 받으러 온 손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옆에 가서 스몰 토크 하면서 여기 조금 부족한데 여기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내 손님으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샵인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샵인도 괜찮죠. 샵인도 괜찮죠. 왜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일단은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맞아.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뭐 그냥 회사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샵인을 하면. 반영구 위치보단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사실 요즘은 너무 네이버, 뭐 SNS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지역 사람이 타 지역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지역이나 위치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찾아서 가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무조건 어디에 있든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B를 선택한 것도 있죠. 저렴한 게 짱.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되면은 차라리 비싼 곳, 좋은 위치를 가가지고 이렇게 넓혀서 확장 공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이 사람이 잘 돼서 갔구나 라는 인식이 무조건 생기니까. 아니면 그 월세 값으로 홍보를 돌리세요. 뭐 인스타 홍보든 뭐든 노출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뭐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저는 늘 간판 같은 걸 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다니는 성격인데 다른 분들 보면은 이게 언제 있었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많아가지고 저렴한 데 가서 홍보로 돌리고 약간 찾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가짐이 어떨지. 그러니까 홍보도 잘 돌리고 피드도 이쁘게 관리를 하고 좀 부지런하게 내가 작업물도 다양한 각도로 찍어서 한 명을 하더라도 뭐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사진을 뭐 거꾸로 반전이라도 해보고 하면서 좀 한 명을 가지고 여러 모델인 것처럼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아이디어를 잘 할 수 있다면 저렴한 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릴스 매일 업로드 vs 주 2회 고퀄리티 제작.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릴스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A 메일 업로드. 왠지 반반 나오지 않을까요? B 릴스 안 해요. 주아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A? A? 사실 제가 릴스를 매일 올리지는 않고 게시물이랑 같이 포함해서 뭐든지 매일매일 하나씩을 올리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릴스보다 게시물의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제 인스타는. 그래서 이제 릴스 말고도 게시물이라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혜원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도 늘 매번 고민하는 건데요. 메일 업로드. 뭐 게시물, 뭐 카드 뉴스 이런 거 포함이라고 하면 메일 업로드가 맞는데 이제 릴스만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주 2회 고퀄 제작. 왜냐면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밈도 다 따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저희도 여기저기서 밈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찍고 올리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올리면서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 홍보를 저희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매일 올리려고는 하지만 네. 저도 보면은 릴스를 매일 올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수강생분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정보성의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일매일을 채우려고 하지 릴스를 제작을 해서 매일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는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릴스를 매일 제작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좀 오픈 초기이고 손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촬영하고 편집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좀 매일 업로드를 하면서 그 후에 예약이 생기고 내 브랜딩이 정확히 정착이 되고 라고 하면 주 2회 고퀄로 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B. 좋습니다. 그러면은 릴스를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안 했어요. 네, 여기 질문 중에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샵인 vs 개인샵. 이게 저희 수강생도 고민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근데 샵인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실도 너무 많고 권리금이 있지 않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샵인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월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엔 샵인도 가격이 예전처럼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세가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샵이고 평균 시세의 월세보다 월등히 적다. 뭐 이러면은 샵인이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월세도 맞먹어요. 그럼 개인샵이죠. 맞아요. 무조건. 왜냐면 그 샵이는 어찌됐건 원 주인이 있고 내가 그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뭐 출퇴근 시간 자유롭다? 이런 것도 되게 써놓잖아요. 샵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1인 샵의 장점이 그 내 자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많이 있지. 그것도 무시 못해요. 좋죠. 그리고 다음에 릴스 안 해요. 릴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릴스를 전혀 안 했었는데 하니까 또 늘던데? 맞아요. 늘어요. 아닌가? 역시. 좀 늘지 않았나요? 늘었어요. 너무 약간 잘해. 능청스러움이 좀 늘었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릴스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릴스를 하는 이거 답변했다. 죄송하고. 릴스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요즘에 릴스는 기본이니까. 왜냐면 병원의 의사분들도 그렇고 다들 릴스를 맞아요. 하잖아요. 변호사분들도 하시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좀 예전 같았으면 의사나 변호사나 뭔가 딱 사자 직업인 분들이니까 다가가기가 어렵고 병원을 어딜 가더라도 선생님한테 약간 쉽게 터놓거나 이런 게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환자들도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나 싶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친근감이 가장 그쵸. 중요하죠. 확실히 생겨요, 그게. 맞아. 있어요. 상가 매매까지요? 상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죠. 와, 최고다. 멋있어요. 저희도 그러면. 하고 싶어요. 네. 월세 압박. 근데 월세 압박은 샵인도 요즘에는 그냥 소형 상가랑 샵인이랑 다 월세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제 맞아요. 주변은. 그래서 뭐 궁금한 게 뭐죠? 질문 주세요. 질문이 긴 게 아닐까요? 쓰고 계신 건가? 그죠? 왠지 쓰고 계시는. 조금 기대되네요. 원장님들은 다 그러면은 몇 분 빼고는 샵을 다 오픈을 하신 건가요? 창업을 하시려고 배우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들 있어요. 사업자를 어떤 걸 해라 라고 정해주지는 않는데 일단 뭐 자격증이 어느 정도 다 있는 분들이시고 일단은 자격증 딴 시기나 뭐 이런 걸 들어보고 그거에 알맞게 권하는 편이죠. 왜냐면 맞아요. 반영구라는 종목 자체가 어찌됐거는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부로 사업자를 내든 다 불법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왜냐면 피부만 있는 사람이 있고 헤어 메이크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뭐 종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고 그거에 맞게 왜냐면 어차피 불법이고 배드를 놓을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한계돼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배드를 놓을 수 있는 자격증을 그쵸. 왜냐면 영업신고나 이런 거 할 때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음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오픈 3개월 차입니다. 오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려요. 잘 버텨보십시오. 제일 인기 반영구가 뭔지 섀도우 뭐 제일 인기 있는 반영구 나야? 아이고. 회원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입술? 오. 입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요즘에는 입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예전에는 입술이 약간 피부 자체랑 좀 다르잖아요. 말캉말캉하고. 근데 이 간만 터득하면 그 어느 곳보다 쉬운 곳이기 때문에 입술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 입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아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생각은 저는 그래도 눈썹. 근데 눈썹 기법 중에 택하라고 하면은 사실 기법을 딱 한 가지만 못 고르겠어요. 왜냐면 눈썹 모양이 다 다르고 내가 권해드리는 추천하는 기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썹 반영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잔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섀도우 기법을 많이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섀도우 기법이 뭐 진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받고 나서 더 좋아하세요. 심지어 더 예뻐요. 잔은 위에 진짜 잘 얹으면 진짜 잘 한다면
요즘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이 꼭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로 할 것인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위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 섀도우, 엠보, 콤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머신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엠보랑 뭐 머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이런 거라면 머신이죠? 저도 머신. 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요? 어떤 게 없을까요? 사업자. 아. 근데 저희 1기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1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1기를 끝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수가 나와야 알지 않을까. 오픈 일주일. 어이구.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픈을 그래도 하셨으니까. 헤어라인이랑 아이라인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게 무슨 어떤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된 시술로 설정을 해서 홍보를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되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질문을. 속눈썹 펌만 10명 반영구하고 싶어요. 그래도 속눈썹 펌 되게 잘하시나 보다. 그 속눈썹 펌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눈썹 권유를 해보세요. 왜냐면 10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속눈썹으로는 고정 손님들이 계속 있다라는 말인데 그분들한테 그냥 넌지시 여기 눈썹 꼬리만 살짝 또렷해지면은 더 이쁘실 것 같아요 라고 뭐 가볍게 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도 영업을 하면 훨씬 더 손님이 많아지겠죠? 맞아요. 뭐 속눈썹 펌을 하면 영양제를 권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입술을 안 배웠어요. 여름 전에 메뉴 추가하고 싶은데. 메뉴 추가? 메뉴 추가. 어떤 시술을 하시는데요? 요즘 눈썹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눈썹이 가장 기본이라 네. 눈썹은 그냥 꾸준히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하셨던 분들은 또 해요. 계속. 반영구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하지 말고 저 반영구도 해요 이거 말고 앞머리가 좀 부족하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점을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만 채우면 인상이 좀 훨씬 더 또렷해 보이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속눈썹 올 때 눈썹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반영구 하는 거는 그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네. 무슨 조용한데 헤어라인 안 시끄럽다. 현재 눈썹이랑 입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 헤어라인이랑 아이라인 중에 고민이 돼서요. 근데 저 약간 이런 경우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헤어라인은 하기는 했고 제가 아이라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손님들 중에 아이라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썹 반영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라인 더 추천드려요. 헤어라인은 약간 희소성이 있는 거고 그 대신 내가 잘 해야 돼요. 헤어라인은. 근데 이제 아이라인은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찾는다면은 그 가정 하에 아이라인 추천드립니다. 혜원쌤의 생각은요? 아이라인. 저는 아이라인 망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주아쌤이랑은 좀 반대. 왜냐면 저는 아이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시술자의 취향 차이예요. 맞아요. 저는 아이라인 꼬리 빼고 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지금은 메이크업이지만 반영구로 꼬리를 빼고 뭐 라인을 두껍게 화장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직후는 이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푸르게 번질 확률이 높고 맞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이 쉬운 작업 그러니까 정확하게 터치의 깊이를 알고 주입을 잘 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시술인데 그게 아니고 약간 저는 헤어라인이요. 왜냐면 전 헤어라인을 좋아하거든요. 네? 잠깐만 저 T 같대요. 저 원래 F인데
요즘 들어서 T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쫄보라. 쫄보여도 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둘 다 T 같은데. 전 T로 바뀌었어요. 아이라인은 별로여서 안 하고 있어요. 꼬들이 싫어해요. 맞아. 근데 이제 아이라인도 점막만 얇게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점막 같은 데를 안 채우는 눈이에요. 왜냐면 메이크업 보이시나? 저도 꼬리만 그려요. 왜냐면 점막을 채우면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기 때문에 꼬리만 그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눈썹이 아이라인을 잘 못 그리니까 이 점막에 그리고자 한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눈매가 답답해지는 케이스라 저 같은 사람에는 점막만 얇게 한 줄 넣어준다고 하면은 괜찮죠? 저도 점막 안 칠했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아이라인을 많이 찾는데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굳이 아이라인을 손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 사실 혜원쌤이 생각한 대로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라인 문신을 제가 받지 않았고 그리고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시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는 많이 받아보라면서요. 근데 많이 손님한테 해보라며. 손님이 찾으니까 소요는 많아요. 소요가 많으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안 한 거죠. 줏대 있게 갔습니다. 의외네. 꼬리 싫어해요. 현쌤 F 저 T 같아요. 맞아요. 커버업 고객님들이 많고 근데 아이라인을 커버업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번진 것까지 두껍게 해주거나 혹은 그 푸르게 번져 있는 것을 음영으로 두고 라인을 한 줄 더 다시 그 안에 또렷하게 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지우고 오라고 하고 안 해주기는 해요. 왜냐면 돈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그 위에 어떻게 하던 간에 그분들은 만족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번져 있고 라인감 자체가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양심상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헤어라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그쵸. 근데 저는 헤어라인을 잘하기 때문에 헤어라인 추천한다고 말한 겁니다. 장난이고 근데 헤어라인도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 저는 SMP도 조금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뭔가 진짜 소수분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SMP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머신으로 그냥 콕콕콕콕콕 해서 쉬워 보이겠지만 직후는 괜찮겠지만 탈각이 되면은 이게 나는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잘하는 대로 가시고 근데 SMP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가볼까요? 좋아요. 자, 갑자기 노쇼 vs 디자인 수정 1시간. 디자인 수정 1시간이요? 혜원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질문지 좀 보고 아니다. 저 먼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에이. 왜 웃으시죠? 둘 다 싫으니까. 둘 다 싫으니까 웃지. 어느 하나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죠. 100억 유병재랑 영원 차은우다? 너무 찰떡인데요? 저는 B요. 왜냐면 노쇼면은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인데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뭐든지 좀 경험을 하고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수정 1시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리터치 때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진짜 빌었거든요. 빌면서 돈 안 받았어. 오지 말라고.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리터치 진짜 오지 말아 주시라고. 왜냐면은 저 그때 울었어요. 그 손님 앞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디자인 잡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까 1시간을 잡았겠죠? 근데 하고 나니까 마음에 든 거야 또. 그래서 자기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카드를 주시면서 100만 원도 긁어도 된다. 맞아.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원장님이 긁으시고 리터치도 꼭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저 진짜 근데 그것도 30분을 신랑이 했어. 나는 안 받겠다. 리터치 오지 마라. 이러고 그분은 원하는 만큼 긁어라. 내가 그때 그냥 한 100만 원 긁을 걸 그랬어 진짜로. 그니까요. 근데 결국에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돈도 안 받고 리터치도 안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노쇼가 났다. 주아쌤의 생각은 어떠죠? 저의 생각도 노쇼가 나아요. 디자인 수정 1시간이 더 힘들어요. 그니까 사실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여태까지 노쇼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쇼의 느낌을 잘 몰라요. 노쇼의 느낌을 잘 모르는데 근데 디자인 수정을 1시간 동안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을 분명 넘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제 고객이 거울을 보고서는 안 맞아요. 막 계속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거울을 봤다가 다시 데려가서 큰 거울 보기도 하고 다시 또 앉혀서 디자인 잡고 또 다시 큰 거울 데려가서 다시 보라고 하고 진짜 이거 무한 반복이거든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칭이 안 맞는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뼈 구조가 안 맞는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손님은 내 얼굴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수정은 어느 정도 이제 똑대칭이 아니라 조화로운 대칭을 맞춰드리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진짜 말도 안 돼요. 저 한 번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거울로 보면은 대칭이 너무 잘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셀카를 찍었는데 저한테 셀카를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대칭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제가 이제 시술 후 사진도 갖고 있으니까 분명 잘 맞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오라고 했어요. 바로 오셔가지고 봤는데 아니 대칭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삐뚤니까 이 손님이 사진을 보고 대칭을 맞춰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 디자인은 어쩔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 셀카를 찍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어떡하냐. 거울을 보시면은 본인이 봐도 똑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무조건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셔라. 이런 얘기도 계속 설명을 드리죠. 무한 반복이에요. 그럴 때는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맞아요. 셀카는 좌우 반전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익숙한 내 얼굴인 거고 후면 카메라로 타인이 보는 모습을 찍어줘야 납득을 바로 하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는 후면 카메라로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왜냐면 거울로 봐도 백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 사진, 셀카를 찍었을 때 왜냐면 우리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때 그게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로 찍어서 설명을 주시면 훨씬 맞아요. 납득이 쉬워요. 거울 본다고 해도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모습과 거울에 비춰서 본 모습을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후면 카메라. 둘 다 싫다. 네, 싫죠. 디자인은 영원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저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어렵죠. 저는 왜 그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리터치도 오지 말라고 했냐면 약간 중년 여성분이셨고 따님을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디자인을 그리는데 이 펜슬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디자인을 잡고 그리고 또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한테 시술을 받으러 온 건데 근데 딸을 부르더라. 딸한테 뭐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이거 어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대로 해드리냐 이대로 해드릴 순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원장님이 전문가인데 원장님이 알아서 여기서 내가 틀을 잡아줬으면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줘야지 이걸 왜 그대로 해준다고만 하냐. 이게 1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은 게 진짜 강목이었거든요. 네모 일자.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기준으로 맞춰서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 한 거야. 다행이다.
레전드 손님이죠. 진짜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한테 뭐 빌빌 기라는 건 아니야. 근데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원장님 뭐 저는 여기는 좀 삐뚤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하면서 같이 이거를 상호 존중하에 디자인 틀도 서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은 너무 무례했다?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컸고 약간 아니 저는 돈 내고 받으러 온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럼 펜슬을 왜 뺐냐고. 그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던 사람이라 그런 경우에만 이제 돈을 안 받았던 거지 다른 때는 1시간 걸린 적 많죠. 근데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 만족해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1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면 저도 만족이 돼야 되고 손님도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걸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례하시지만 않으면 맞아요. 단골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단골은 괜찮아요. 본인도 그걸 아는 것 같아. 까다롭다는 거 근데 그냥 더 받아주고 얼마나 맞아요. 분명 아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 진짜 근데 경찰 부를까도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그 순간에 혼란이 와가지고 노쇼였는데 전화드리니 받으셨다. 왜 안 오셨대요? 다시 오셨구나. 그치. 오 이러면 그러면 괜찮죠. 괜찮은가?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일부러 늦은 거는 아니니까. 진짜로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오셨으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맛있는 밥 사 먹으면 너무 싫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새 기술학습 스킬 확장 vs 현재 기술 100점. 그러니까 현재 기술만 완전 내가 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A, B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시나요? 근데 왠지 대부분 확장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새 B, 기술을. B. 아니네요. B. A도 있네. A. 조용해. 너무 좋은데요? B. 주아쌤 생각은 어때요? 저의 생각은 B입니다. B가 훨씬 낫죠. 새 기술을 학습하고 스킬을 확장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 기법을 뭐라고 하죠? 나의 핵심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시그니처? 그쵸, 맞아요. 시그니처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하나 죽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기법을 두면은 요즘 손님들은 이제 한 가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왁싱도 하고 네일아트도 하고 뭐 반영구도 하고 요렇게 돼버리면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현재 기술을 100점으로 만들어서 내가 탑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혜원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도 B입니다. B인 이유는 일단은 어느 하나라도 완벽히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응용을 하면서 확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도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지수만 많아진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게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만 늘어가면은 영원히 늘지 않아. 내가 이 하나를 터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 스스로도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그럼 결국에 폐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B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그니처는 무조건 한 대로 두고. 맞아요.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꼭 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왔을 때 이렇게도 했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고 뭐 저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 기법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응용이 가능하다면은 그게 탑을 찍은 거 아닐까요? 꼭 내가 헤어라인 하면 뭐 어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탑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완벽하게 탑이 되고 싶어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욕심은 끝이 없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내가 생각한 지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원래 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거나 뭐 서류를 준비를 하더라도 서류라도 뭐 글자 자간 뭐 띄어쓰기 이런 거 다 맞춰서 하려고 약간 시간을 더 들이는 케이스였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만족이더라고요. 타인은 그 정도까지 알아보지 않아. 혹시 저요? 그래서 저는 늘 뭘 하기 전에 주아쌤한테 한번 물어보고 주아쌤이 그냥 해요 라고 하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요. 제가 꽃집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이 손님을 시술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반영구라는 직업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 실력인데 내가 이걸 비용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 얼굴에 작업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적은 직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원래 투잡으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 다시 반영구로 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재방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4-5번 이상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된 분들이고 그런 걸로 봐서는 내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그걸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맞아요. 혼자 스트레스 단짝이네요. 저희는 정말 단짝이에요. 왜냐면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혹시? 아니 궁금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막 되게 몰두해서 요것만 보는 스타일인데 주아쌤은 일단 빨리빨리 약간 저한테 생각하면 근데 완벽하게 잘한다 생각했을 때 샵을 오픈하면 영영 못해요. 맞아요. 이게 마음가짐이 다른데 왜냐면 주아쌤은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부족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몰라 주아쌤 같은 마인드라면 뭐 나 이 정도면 됐네가 완벽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한테 완벽은 오지 않기 때문에 영영 그러다간 영영 차릴 수 없어요. 이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나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 만족감의 그 높이 자체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 정도 가 있으면은 저는 이만큼만 와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난 뭐 괜찮네. 그냥 지금 이대로 밀어붙여.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분위기 다 달라요. 세고 저 세다고요? 어디 써 있어요? 저 세고 주아쌤은 유하다고? 제가 더 여려요. 이래 보이지만 오늘 졸업식 할 때도 저랑 원장님은 울었거든요. 근데 주아쌤은 전혀 울지 않았어. 아니, 전 너무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기쁜 날? 이제 졸업을 하고 각자의 위치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 너무 축하해요. 진짜.
아니 나는- 축하는 하지. 근데 이제 매주 주 3회를 만나던 사람들이 응. 이제는 뭐 그런 거죠. 아니 다시 보면 되죠. 맞아. 응. 완벽주의. 월세 부담 없이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음. 월세가 부담이 없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요. 근데 세고라는 말이 너무 확 오는데? 아니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왠지. 음. 저도 약간 착한 인상은 아닌데. 주아쌤이 근데 더 세요, 성격은. 근데 이제 추구하는 그런 외향적인 게 저는 완전 센 사람을 좋아하고 맞아요. 주아쌤은 좀 여성, 뽀용 이런 스타일. 맑은. 라이브로 들으니까 두 분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라이브로 들었을 때 성향은 어떤데요? 해맑은 주아쌤. 맞아. 저는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딱 지적을 당하는 순간들이 저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고 다음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우와, 주아쌤은 네, 끝. 근데 그러고 또 실수해요. 그죠? 그쵸. 아니요, 주아쌤 실수 많이 없어졌지. 이렇게 라이브 완전 저 착한 인상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완전 착한 인상인데. 질문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컨셉을 정해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주제들이 혹시 있나요? 궁금하신 거나. 지금 들어왔는데 질문. 이런 라이브 너무 감사해요. 블로그 라방도 잘 들어서 챌린지도 아직까진 잘하고 있어요. 원래는 주아쌤이 약간 블로그 챌린지 뭐 이런 단톡방? 맞아요. 왜냐면 서로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혼자 하다 보면은 그냥 내일 쓰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오늘 써야지 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네. 뭐 그거는 다음에 차차. 맞아. 질문. 지금 들어왔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뭘까요? 질문 언제든 주세요. 환영입니다. 그리고 혜원쌤이 그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완벽주의라서 고민 많았다는 거에 신기해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근데 이게 완벽주의라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시술자 당사자만 아는 그런 미세한 약간 여기 한 줄만 더 이렇게 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혜원쌤은 뭐 하나 하면은 되게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놀래거든요. 와 너무 잘했다 이러는데 혜원쌤은 그런가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수줍네요. 이런 소통 방송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왜 고민을 했냐면 이제 뭐 블로그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정보성일 때 참여 수랑 저희가 이런 소통한다고 했을 때 참여 수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좀 지루한가? 아니면 좀 약간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소통 라방을 하는 거 저희도 좋죠. 왜냐면 맞아요. 자료를 준비하지 딥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정보성인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쏙쏙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통 라방은 말 그대로 저희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심적으로 훨씬 부담감이 적어서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 수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는 소통 라방을 하고 그러니까 직접 대면을 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수강으로 만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는 좋은데 왜냐면 저희도 이러면서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저희도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서로 단톡방에서 공유를 뭐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했을 때 저희도 배우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은데 좀 별로라고 생각하실까 봐. 누가요? 인스타 피드 챌린지 아, 인스타는 사실 저도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저희도 어려워요. 인스타는 해도 어렵네요. 혜연쌤 부끄러워. 저는 저 아이예요. 대문자 아이. 저 대문자 아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기 전에도 떨려 어떻게 저는 늘 이래요. 근데 잘하죠. 내시 4시인 기준이 있을까요? 라방을 4시 4시에 하는 기준? 뭐 더 늦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운영 시간이 있고 저희가 이게 저희끼리만 찍는 게 아니고 PD님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PD님이 세팅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 뭐 그래서 4시 저희도 하고 끝내고 딱 퇴근할 수 있는 누구나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퇴근은 해야죠. 해야죠. 집에 가야죠. 근데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4시라는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일과가 진행 중인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퇴근하고인 뭐 7시나 약간 이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으로 선택을 해야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멀리 본 거죠, 저희는. 샵인샵의 마케팅이요? 근데 샵인인데 사업자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폭의 넓이가. 뭐 플레이스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저는 플레이스나 이런 게 진짜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확실히. 한몫하죠. 네. 왜냐면 지도 같은 데도 내 동네 같은 데 지도로 그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스에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쿠폰 표시도 뜬단 말이죠. 요즘 손님들은 그 쿠폰 표시도 다 봐요. 이게 뭐 어떤 뭐 할인을 하는지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클릭만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용실 갈 때 여기가 너무 잘해. 머리를 너무 잘해서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럼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인스타로 보다가 너무 잘하면. 근데 네이버에 예약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샵 좁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이 6평이었거든요. 7평이라고는 했는데 6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는 있어야 되고 베드, 시술 트레이, 그리고 테이블 하나, 그리고 손님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뭐 의자나 작은 소파? 맞아. 저도 7평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다들 알죠? 저는 이제 가벽 이런 거 안 하고 레일 커튼을 달았어요, 중간에. 우리 병원에서 하는 그 기역자 레일 커튼 아시죠? 그렇게 해서 레일 커튼 하고 이제 가게가 좁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이 좁은 공간에서 폐쇄 공포증? 이런 게 있으신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굳이 가벽 같은 거 하면 내가 어떻게 열고 싶어도 못 열잖아요. 근데 레일 커튼은 그냥 열고 제가 시술을 했어요. 또 그러면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벽을 꼭 고정하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가벽이 있잖아요. 네. 비용은 좀 있긴 하지만 맞아. 그러면서 인테리어를 저는 되게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 좀 그런 걸로 활용하면서 위치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눈썹이 누워 계신 왼쪽 눈썹 리들링 하는 게 어려워요. 누워 계신 왼쪽? 이렇게 내가 고객을 바라봤을 때 내 기준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님이 고객의 누웠을 때 왼쪽? 진짜 왼쪽? 고객한테는 왼쪽이고 내 기준엔 오른쪽? 헷갈리거든요? 내가 바라봤을 때인지 네. 고객 기준인 건지 한 번만 말해주시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약하기가 막혔어요. 근데 반영구샵은 예약하기를 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 속눈썹이지 않는 이상. 근데 반영구는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문의를 하지. 고객 정수리 위에서 봤을 때. 고객 정수리 위에서 봤을 때 왼쪽. 여기 사람 눕혀놓고 위쪽에서 시술을 하시는 분 같아요. 왼쪽이면은 이쪽으로 가야겠죠. 니들링 같은 거 할 때. 저희 그치. 처음에 했던 그 스타일. 저희가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는 한쪽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자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왜냐면 니들을 이렇게 근데 저희는 불편했나? 저는 사실 아니 난 불편하지 않았는데. 저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아랫라인, 아랫단 할 때 니들이 내가 너무 잘 보이니까 이 디자인선을 넘을까봐 디자인선까지 정확하게 밟지 않고 니들을 떼버려서 막상 지웠을 때 덜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선보다 조금 위에 라인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저는 그럴 때는 역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꼬리만 한 번씩 톡톡톡톡톡톡 해서 다시 또 디자인선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자동 삭제된다는데. 이게 뭐 그- 반영구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은 요즘엔 AI가 워낙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게 사람이 일일이 검수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단어를 AI가 감지를 해서 그거를 비공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랑 동일하게. 그래서 뭐 오늘 눈썹 문신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리뷰는 가림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작했을 경우 내가 이제 영수증 리뷰를 써야 되니까 이 아는 사람한테 뭐 0, 1원 이렇게만 해가지고 영수증 찍어서 네이버 리뷰를 올리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지금 요즘은 네이버 리뷰를 조작하면은 이제 블러 처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좀 여러 번 적발 시에는 이제 리뷰를 못 달게 막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 뭐였더라? 사업자 뭐 이런 거 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 저희 라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문자답. 너무 좋아요.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마요님 잊지 못해. 마요님 채팅방에서도 마요님 아니에요? 그러네요. 똑같으시네. 1등이에요, 1등. 진짜 최고. 맞아. 마요님 진짜 소통을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저희가 우리 직원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매니저라도 부여해드릴까? 이런 생각한 적 있었거든요. 목이나 저 아직 안 왔어요. 저는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도 있고 이 목 디스크가 심해지다 보니까 허리까지 온 경우라서 이거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끝! 라이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정규 콘텐츠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매주 금요일 4시엔 이렇게 라방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출연은 저희가 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 남겨주시고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꼭꼭꼭꼭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올라갔나요? 혜원쌤 영상 드로잉?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 라방에 그 결 드로잉 할 때 팁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은 안 담기긴 했는데 결 드로잉 기본 결과 노 패턴 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라방 끝나면 그거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안녕. 안녕. 오늘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